2025년 연간 실적 분석 알고리즘을 좀 확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KG정밀 2024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보고 2025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출은 18.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3.9%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회전으로 낮은 편이고 PBR도 0.45로서 낮은 편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루폿 회계 분석 결과로 매출이 1127억 원으로 18.7%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5.7%나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매출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는 505억 7,400만 원으로 30.3%가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 마이너스 1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 금액상으로도 6.1% 감소했고요. 스루폿율은 반대로 7.4%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2.1%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34로서 0.12%나 하락했습니다. 스루폿 영업이익은 156억 6천만 원으로 24.1%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억 5,8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률은 13.5%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매출 원가가 21.5%더 낮게 감소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 10.9% 내려갔고요. 매출 원가에는 2.5% 내려갔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10.9% 내려갔죠. 판매관리비는 10.5%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6.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을 변수 요소로 선택 표시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로 했었는데 매출 원가율로 하는 것으로 매출 원가율은 2.5% 낮아졌다. 이런 거 이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요게 예측할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더해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34억 4,300만 원, 12억 3,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49억 5,100만 원을 감소시켰네요. 이 KG정밀은 모기업 고려아연 KG처럼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한 금액에서 가공비율만큼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조금 아는 것은 아이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산 펌프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에 많이 들어가는 비싼 펌프를 만들고 있는데 주물을 직접 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에는 주물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성분 내역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15억 6,700만 원이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저장폐 투입액 사용량이 되겠죠. 494억 6,500만 원, 32.2%가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10억 원으로서 29.5%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2.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64억 7,8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171억 6,200만 원을 뺀 293억 1,7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율은 37.1%로 산출이 되고 생산재료비는 62.9%입니다. 생산재료 비율이 7.9% 내려갔으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뽑은 거고요.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거죠. 이 차이가 3억 3,100만 원인데, 2022년도는 거의 뭐 50억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 갭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갭만큼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 재료비도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는 딱 맞췄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6억 6,300만 원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감소했는데 더 감소를 했습니다. 49억 5,100만 원.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평가 손실액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금만 맞추면 뭐하냐? 1, 2단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매출 재료비,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 스루풋의 매출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39억 6,700만 원, 3.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38명으로 7명이 감소했네요. 전년도에는 9명이 늘었다가 평균 임금은 1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매출 규모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규모이나 임금 수준은 모기업 KG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고려 아연이 1억은 조금 더 넘는 거로 되어 있죠. 계열사기 때문에 동일한 인적 자원 교류 등도 있고 해서 그런지 임금 수준은 맞춰주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적으로 외주 가공비 7.1%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가 크게 증가했네요. 전력비 규모를 아까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기료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0.5% 증가했네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증가를 했고요.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스루풋 영업이익 나누기 투하자본 3.2%, 총 자산 회전율은 0.19로서 매우 낮은, 자산은 충분한데 이게 제조업이면은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회사는 유형자산 이런 것보다도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 3.9 회전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 5.9 회전, 이것도 역시 떨어졌네요. 안 좋네요. 참고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자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은 3.2%로 2.9%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가정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 말하자면은 제가 이론을 수립한 건데요. 요거는 읽는 것은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또한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른 결과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한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판매 가격이 상승했느냐, 어,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펌프의 경우 모터 등은 총 매입액 나누기 매입 수량으로 단순 평균해도 그만이나 성의 부족으로 느낍니다. 주물류는 주간 고철 스크랩 매입 가격을 공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판매 가격 역시 총 매출액 나누기 매출 수량으로 충분히 단순 평균하여 공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은 1, 2차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반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로 나오죠. 이런 반증 이론이 모순이 되게 또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 또 수주 판매가가 또 상승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 많이 문제가 되네요. 왜냐 이게 소비자 물품이라면은 정부의 그 모니터링 눈이 또 가만히 있질 않을 거니까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573억 원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91억 원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뭘로 돈을 벌었느냐? 아까 원가 회계에 뒤에 영업의 이익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사업 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2299억 원. 그 다음에 최종 13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로 2144억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이 재무상태표에는 차입금이 없는데 지급이자가 좀 나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장기 부채 같은 장기 매입 부채 같은 경우에 이자를 주기로 그 계약이 되어 있는지 차입금은 아닌데 지급이자 쪽으로 계산되는 게 있네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100%그 배당금인데 2% 선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 이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 좀 0.1% 올렸는데 아까 앞서서 코웨이 걸 했습니다만은 한 3. 몇 프로 선인가 그렇게 높죠. 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납입자본 성장률 48.6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2027.1%로 계속해서 이익잉여금은 누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토대로 2025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여기도 주로 그 수주 납품하는 회사로서 이런 게 형성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회사의 견적 단가는 실제보다 높게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가 증가한 회사 거는 부풀려서 견적서를 낼 확률이 높으니까 좀 내고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 하는 제 견해이기도 하고요. 역시 재고 감소할 때는 안 그러냐? 재고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샘플을 통해서 원가 회계가 이렇게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원가 회계가 악하다라고 이제 제가 좀 명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사람은 괜찮은데 그 원가 회계 때문에 그렇다. 자, 운영 경비 기준에서 5%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은 100% 올리자. 좀 거창하게. 그럼 이 두 가지 목표액들을 더해가지고 수르푼율로 나누면은 1,453억 원 매출이 예상되고요. 요 28.9%만큼 매출 재료비도 그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쉽습니다. 요거를 그 가공 비율로 나누는데 매출 재료 비율로 매출 재료비를 좀 낮췄어요. 그 판매 가격을 약간 올리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한 1,482억 원 정도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뭐 14만 8천 원짜리 펌프는 없겠습니다만은 14만 8천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33,987원 남는데 재고 회전이 6회전인데 7회전 하락 이렇게 해서 17.1%또 2025년도 또 노력을 하자. 그러면은 매출 단가가 17만 3,569원 이렇게 인상 효과가 나서 운영 경비 5.7% 증가하더라도 요건 재고 증가 아니 그 매출 재료비 증가율에 요 운영 경비율 요거를 곱하면 5.7% 맥시멈 증가한다고 봐서 보수적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은 45,500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므로 재고 회전율 상승분만큼 매출도 비례하고 상승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하게 매출액은 매출원가 비례가 아니므로 예측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이거를 굳이 제가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장 그 시간을 많이 들여먹은 알고리즘을 만든 건데요. 생산 재료 비율도 동일하게 매출 재료비만큼 더 그 생산을 한다고 봤습니다. 재고 감소는 영업의 활동 결과로 바꾸려고. 그랬을 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매출 원가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해 버리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낮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매출 원가 회계라는 그 악의 세력이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네요.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리쳐야 될 악으로. 그래서 그 얼마에 팔 거냐? 그러면은 이 매출 원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1.8%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 올리는 거로 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1,431억 원. 그 다음에 재고 감소 증가했을 때는 14만 3,100원, 14만 7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비는 매출 재료비 증가일 만큼 더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재고 증감은 영업 결과로 가정하였고 재고 감소 시 매출 원가가 증가하므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그 견적서를 이걸 납품 단가 계약으로 비유를 해보는 거로 했어요. 견적서를 내라 그러면은 대부분 부풀릴 겁니다. 요거는 그 실제 그 가격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마진까지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15만 원의 견적을 냈는데 스루퍼는 14만 8천 원이면 충분했죠. 그러면은 그 남는 금액이 여기 이렇게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내자. 자, 매출액을 얼마를 더 매출 증가를 노력하느냐? 11% 노력을 한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냐? 재고 회전율 증가율에서 계약 매출 원가율, 여기 계약 매출 원가율이 있습니다. 64.3% 곱하면은 11%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판매 관리 비율은 그 판매 관리비가 11.1%에서 판매 관리비 비율이
여기 어디 있는데 판매 관리비율이 저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 앞장에 그거로 곱하면은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7%까지 판매 관리비가 늘어난다. 더 매출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원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국리 끝에 재고 회전율 곱하기 계약 매출 원가율을 작성하였지만 합리적 여부는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원가 회계 매출 예측은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고 이 악의 세계는 이렇게 사람들을 좀 불편한 길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죠. 악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비교표를 해보면은 14만 8천 원에 공동으로 계약을 했을 때 어, 재고 감소에도 원가 회계보다는 요 경우는 좀 이익이 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실행 계획에서 그 재고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스루풋은 4만 5,592억 원 남는데 코스트는 아까 그런 비례로 했을 때 원가 스루풋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오는 거로 자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실행 결과 매출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비교 경우는 재고 회전율 증가율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우 스루풋 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거예요. 경영 의사결정에 결코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가 회계가 이 세계를 비합리적인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넌센스를 센스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가 세계를 벗어날 길이 무엇일까? 전체주의적인 규칙을 새롭게 혁명해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주가는 13,850원으로 연초보다 1,2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0.45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거꾸로 더 떨어졌어요. 어, 주주 내역은 제리코 파트너스가 34.87%, 유증근 씨, 최창규 씨, 장영진 씨, 이 장 씨하고 최 씨하고 고려인의 경영권 분쟁이 있죠. 유미개발 최창근 씨, 그 다음에 최대주주 제리코 파트너스는 최윤범 씨로 34.78%입니다. 제리코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젊었을 때 그 성서에서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마을이죠. 여리고가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쳤을 때는 영풍을 점령하겠다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템플릿 자료들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 제가 안 잊으려고 작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스루풋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